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오늘 시장은 조금은 아쉬운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이 10월 10일,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2,4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400포인트가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모습들. 이 10월 들어서 몇 번이나 종가가 2,400포인트대에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10월 10일 날도 2,40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 사실 10월 10일 날 그 전에도 보면 음봉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미국 시장이 하락한 날 국내 증시 하락했고요. 미국 시장이 상승해도 국내 증시 상승하다 또 하락으로 바뀌는 그런 좋지 않은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는 이 뒷심이 부족한 그런 시장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가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2,402포인트에 마감했던 화요일 증시였는데 이 목요일 종가가 2,479포인트입니다. 이틀 동안 77포인트나 오르는 굉장히 그야말로 힘있게 화끈하게 오르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 투자자분들 정말로 많이 어두워졌고 많이 우울해졌던 그런 마음에 굉장히 밝은 이 희망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까지 느껴지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23포인트 하락하면서 2,400포인트 중반으로 중반의 그런 모습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56포인트, 코스닥이 좀 더 하락이 깊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800포인트도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7%, 그러니까 14포인트 하락하면서 821포인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현물 기준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이 외국인이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5거래일 연속 매도고요. 외국인은 선물에서는 그래도 이 10월 6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화, 수, 목 4일 4거래일 연속 매수하다가 오늘은 외국인은 선물도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코스피 현물과 선물 모두 다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금액도 2천억 원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200원, 닥이 2,800억 매도 금액도 좀 크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기관도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2천억 원대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은 1,000억 원대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양시장 모두 다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거래 대금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들을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선 단기간에 좀 빨리 올랐죠. 이틀 동안 7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 단기간에. 그리고 오르는 이유가 시장 경제가 좋아져서 기업들이 좋아져서 이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 데드캣 바운드라 그러죠. 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일시적으로 이 기술적 반등 성격의 이런 수급들이 들어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시장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 금리의 우려감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좀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리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런 주장들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 여전히 있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말이 다가옵니다. 항상 금요일 날,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있을 때, 그러니까 뒤로 쉬는 날들이 이틀 이상이 된다 그러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우선은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틀이나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수가 생긴다라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 발짝 떨어져서 대응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금요일은 뭐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가 나오는 그런 날들은 많지가 않고, 도리어 일정 부분은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추석을 앞두고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월요일 날 하루 또 한글날로 쉬어야 되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쉬기 때문에 또 수급이 또 보수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도 금액보다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들도 영향력이 있는 게, 매수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휴 앞두고 지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매수세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거래대금 지금 3시 거의 다 됐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6조 3천억이죠. 오늘 7조 정도에서 좀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래대금 다시 좀 낮아졌다라는 점,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둘 다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 조금 다르죠. 코스피가 조금 덜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이 코스닥에 2차전지 소재주가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코스피에도 2차전지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시총 2위와 9위인데 마이너스 1.62%,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1.62%고요. 삼성 SDI가 마이너스 0.75%입니다. 시장과 뭐 비슷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으로 와보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2.95%, 에코프로 마이너스 4.58%, 그리고 LNF가 마이너스 3%입니다. 시가총액 1, 2, 5위 업체가 뭐 2차전지 소재 업체인데요. 하락률이 좀 더 깊죠.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시장보다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2차전지에 대한 비중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중에서 누가 더 높은지, 그리고 하락폭이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약한 모습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2차전지 소재뿐만이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그리고 2차전지 소재까지 하나로 좀 묶어보면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되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인 종목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좀 단기간에 조금 더 세게 나왔었던 종목들이다라는 점.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도 시장이 확 좋아진 것도 아닌데 올랐던 단기간에 세게 오른 부분들도 부담스럽죠. 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매도도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다음 주도 그렇고, 이 박스권, 그러니까 2,400에서 한 2,500선 정도, 상당히 좀 넉넉하게 긍정적으로 잡는다 그러면 2,550선 정도인데, 2,550까지 사실 박스권 상단 올라가기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낮아진, 이전보다는 박스권이 또 한 100포인트 정도 낮아졌죠. 낮아진 박스권이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낮아진 박스권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외국인과 기관은 수급 포지션에서 조금 보수적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원시스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동식 컴프레서 생산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선 14%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7,84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락률은 13%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2,3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택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12%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9,33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Y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11%대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5,83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 앱지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수 그룹의 계열사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11%대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6,33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온시스템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이 대신증권에서 한온시스템이 올해 3분기에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파업 소식도 있고요. 여기에 순수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한온시스템의 매출 성장도 둔화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등할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한온시스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급락하는 종목 중에서 최상위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 원인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 주셨죠. 대신증권에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줬는데요. 한온시스템은 이 자동차 부품인데 그 중에서 이 공조 장치, 이 공조 부품을 좀 만드는 이 자동차 부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국내에서는 1위, 업계 1위, 전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공조 쪽에 있어서의 그런 매출액과 영업이 2023년도는 계속적으로 기대가 된다. 1분기부터 하반기까지 실적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기관 중점적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주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르지 못했죠. 최근에도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박스권 안에서 8,500원에서 높게 잡으면 한 10,000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대신증권에서 한온시스템 3분기 매출액이 약 한 2.3조 원 정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 정도 성장을 예상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할 것으로 572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어닝 쇼크입니다. 작년보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기존 예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예상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 외형 성장과 비용 안정화에 따라서 연중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시장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 개선 계속 됐어야 되는데 실적이 작년과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7%죠. 이 어닝 쇼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왜 이 실적이 좋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 보면은 미국에서의 자동차 관련된 파업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이 매출 성장 둔화로 인해서 매출액이 커지면 고정비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죠. 매출액이 줄어들면 고정비에 대한 비중은 늘어납니다. 매출액이 줄어든다라는 점. 그러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 마진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예상한 OP 마진이 2.5% 정도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대신증권의 예상이 사실은 향후에 대한 부분도 좀 부정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임금 상승 리스크도 미국에서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런 수요 공백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실적 가이던스 하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오늘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대신증권뿐만이 아니라 이 노무라증권에서도 이 이익 성장이 좀 제한될 것이다. 이유가 구조적으로 높은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온시스템 이익 성장이 제한될 것이다.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의 파업 그리고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인해서 3분기 영업 이익률이 제가 대신증권에서 예상한 OP 마진이 2.5%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예상치는 3.7%였거든요. 이 노무라증권에서 예상한 건 2.6%입니다.
대신증권과 노무라증권 뭐 0.1%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보다 시장 기대치 3.7%보다 1% 이상 낮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노무라증권에서도 투자 의견도 매도 그러니까 비중 축소로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이 더 부정적으로 대신증권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예상을 했고 무엇보다도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이번에 대신증권하고 노무라증권 얘기하기 전에는 매출액 작년이 한 8조 6천억 정도였는데 금년에 9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2,500억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적어도 4천억 이상을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장 예상은 700억 원대 후반이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 500억 원대 중반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점. 그러면 2023년도 영업이익이 4천억 이하라는 얘기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고 가이던스, 이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원시스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원시스템이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예상치 떨어지는데 실적 가이던스까지 떨어진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이 한원시스템을 커버리지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이런 목표 주가가 다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목표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적인 매도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도망가자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원시스템에 대해서는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망가자 전략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원택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인데 그래도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모드가 올해 실적 예상치를 내리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 영향을 받고 함께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택만의 장점은 없을까요? 네, 우선 원택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좋았죠,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2,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금년에 8월 말에는 15,000원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약 한 11개월 동안 7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굉장히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 우선 업종 자체가 좋습니다. 레이저 기기를 개발해서 축적한 이런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스테틱 의료기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에스테틱 의료기기에 대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해외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대표 품목이죠. 이 원택의 대표 품목인 올리지오, 이 RF 기기인데, 이 피부, 이 리프팅 기기인데, 이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소모품 자체도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택의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해외 시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올리지오뿐만이 아니라 라비앙 다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라비앙이 브라질에서 4년 만에 누적 629대를 판매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고 이 올리지오는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 출시한 이후에 폭발적인 수요로 이어지면서 해외 성장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의 핵심 시장, 미국과 중국이 시장 자체의 규모로 보면 훨씬 더 크고 훨씬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초기 단계죠. 미국 FDA 승인이 22년도에 올리지오가 받았고 라비앙이 23년도에 받았거든요. 이제 FDA 승인 받고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장에서의 확장성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까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사업 자체도 좋고요. 지금도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어두워지는 이런 코멘트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 방송 초반에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데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2차전지 소재 업체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그리고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택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지금 60배가 훨씬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장 하락, 코스닥 하락에 대한 영향력까지 오늘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택의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의 하락 여파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적절할까요? 네,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불확실하고요.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물음표도 아직 찍혀 있고, 그리고 사실 차트적으로도 121선이 지지선으로 좀 잘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61선이 한번 무너지고 121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럼 하방으로 좀 지지할 가격까지 가려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제가 이 원택 기업 자체의 설명을 드릴 때 매출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요. 동남아 빨리 늘어나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의 성장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3분기 부진하다라면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좀 더 하락한다라면 매수 가격은 8,000원, 손절 가격은 7,000원, 목표 가격은 1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택에 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도망가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접근할 때 가격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매수를 하신다면 8,000원, 손절 라인 7,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 10,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수 앱지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상증자와 12 발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면요. 유상증자는 100억 원, 그리고 전환사채는 500억 원입니다. 이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네, 이 6월 말 기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640억이었는데 이수 앱지스가 이 상환해야 되는 규모, 회사가 21년도에 8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금년 말부터 조기상환 청구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기상환 청구를 800억 전부 다 한 번에 한다,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회사 자체의 현금도 640억 상당히 좀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 7회차, 21년에 발행한 이 7회차 전의 사채권자 전체가 조기 상환을 청구할 경우에도 회사에서 대응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회사의 예상치보다 좀 더 많이 이 조기 상환 청구가 들어온다라면 현금을 대부분 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화학, 모회사죠. 이수화학을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을 했고요. 주주 대상으로 500억 규모의 공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 주가 급락했던 이유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내년에 나오고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배정을 받지만 1년 동안 보유예수가 걸리게 되고요. 이 주주 배정 전환사채가 이제는 좀 단시일 내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 가격이 7,000원입니다. 지금 주가는 6,380원이고요. 이 7,000원 정도가 7,000원을 좀 넘어가게 되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 매도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7,000원에서 위로 많이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주가가 당분간 저 전환사채 물량을 해결할 때까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이수앱지스 주가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낀 것 같고요. 하지만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의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 앱지스에 대해서도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할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주신 만큼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엘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공략을 해주신 포스코 퓨처임의 경우에는 지금 9%대 수익률까지도 나왔습니다.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그때 당시 좀 매수를 진행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좀 홀딩 관점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아직은 좀 밸류상으로만 놓고 봐도 너무 싼 가격에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뭐 기관이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지금 투신의 매물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좀 이틀간의 좀 연기금의 매수 물량들도 여전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밸류가 좀 싸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좀 추가적인 매집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홀딩 관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전히 홀딩 관점이 유효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은 이 코너 통해서도 여러 전문가님들께서도 좀 짚어주시더라고요. 네. 심택의 경우에 지금 11%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네네.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심택 같은 경우가 지금 공장 가동률이 하반기까지 거의 80%에서 100% 가까이까지 지금 회복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만 확실하게 회복을 해준다 하게 되면은 메모리 반등 업황이 빠르게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도 역시도 좀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여전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의 추세에도 오히려 좀 변동성이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로는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는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가지고 있는 추세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기관이라든지 뭐 투신 물량들, 연기금의 사모펀드까지 물량이 여전히 좀 많이 담겨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물량이 좀 오버행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올해까지는 심택 충분히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심택을 지켜봐도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3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7년 만에 신제품이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신제품을 7년 만에 드디어 출시를 한 곳을 가지고 오셨나 봐요. 네.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두고 출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코로나가 굉장히 좀 장기화가 됐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신제품을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의 출시 일정을 좀 맞닥뜨려서 맞춰가지고 내보내려고 이번에 좀 출시를 한 게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이게 보통 이제 신제품이 출시를 했다고 해서 뭐 매출 성장이 전부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단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좀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오히려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올 만한 성수기 부분에 좀 나와줬다는 부분들 그리고 수요가 지금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좀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출 성장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좀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7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한 종목을 가지고 오시는데 일단 섹터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항상 언급해드렸던 부분들이 지금은 리오프닝 쪽 그리고 전방 산업에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리오프닝 쪽에 좀 속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까지는 그래도 꽤 꾸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좀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의 밸류가 굉장히 많이 싸진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뭐 매출이 안 나왔던 기업들도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실적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주가 같은 경우 실적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 가게 되면은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은 좀 리오프닝 쪽에서 가지고 왔다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인데 7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리오프닝 주 중에서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 사실 신제품 계속해서 출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면세는 뭐 신제품을 출시할 뭐 그런 모멘텀이 없는 것 같고 어떤 곳일까요? 일단 게임도 7년 만에 신작이 나올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골프. 네, 골프 관련해서 오늘은 제가 골프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기 방어적 성격도 좀 많이 띄고 있고요.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종목이 좀 언급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골프존이 언급이 된 부분들이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골프존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좀 없었던 시기이고 근데 이런 시기에 지금 제가 볼 땐 7년 만에 신제품 투비전 NX를 이번에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가 지금 날이 지금 뭐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계절 중에서 여름과 겨울밖에 거의 없을 정도로 추위가 굉장히 좀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필드 골프 수요가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 만약에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를 안 했다고 하게 되면은 네. 골프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로는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실내 골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스크린 골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가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투비전 NX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에 얼리언 엔진 5를 탑재를 시켰습니다. 네. 보통 게임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신작을 출시를 할 때 얼리언 엔진 5를 좀 많이 탑재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생동감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이체감 부분들에서 좀 현실화시키는 부분들을 좀 구현을 시키는 엔진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투비전 NX 탑재를 시키면서 출시를 했고 그렇게 되면서 그전에 좀 키오스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불편함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투비전 NX를 통해서 키오스크 쪽에 대한 수요도 충분하게 완화를 시킬 만한 부분들로 제품을 출시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었습니다. 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성장을 해주긴 했지만 사실 매출액 부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영업이익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그간 좀 없었다 보니까 충분히 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단 이번에 좀 신제품을 올해 좀 출시를 해주면서 충분히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성장을 견인을 시켜줄 요소가 충분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투비전 NX 같은 경우가 신규 가맹점에 이번에 좀 적용이 되고 동시에 기존 가맹점에도 교체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네.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빠른 성장폭은 확실하게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휴대용 골프 시뮬레이터라고 하죠. 웨이브 같은 경우가 해외 시장에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웨이브 같은 경우가 현재로서는 이제 레이더 센서 제품을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지금 높은 제품군의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웨이브 같은 경우가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골프 수요 부분들이 있어서는 거의 뭐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제품군이다 보니까 올해 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전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매출 성장은 확실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 단 지금 밸류로 놓고 보면 한 1.5배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주가로 환산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도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 하반기에 매출 성장 가능성 여부를 놓고 보면은 저는 오히려 PBR 같은 경우가 3배에서 4배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관점이고 보통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률로 환산하면 한 30%에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호황을 누렸던 부분이 또 골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이 사그러들었다는 네네.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골프존의 주가도 뭐 고점과 비교했을 땐 반토막 난 상황인데 실적 측면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전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하회하는 실적치를 내긴 했지만 네. 반대로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군으로 활용을 해서 네. 매출액을 10% 성장을 시킨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골프 같은 경우는 한번 치시는 분들은 계속 칩니다. 그러니까 골프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2030 세대에서도 골프를 배우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 뭐 짧았던 기간들도 아니었고 네.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필드 골프 같은 경우는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 이제 날이 아직까지는 좀 추워지는 부분들이 좀 약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필드 골프 수요도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골프존의 수요도 당연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스크린 골프 수요가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도 스크린 골프 치러 갔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방이 없을 정도로 지금 네. 거의 예약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기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제품까지 출시하면서 가맹점의 교체 사업을 신규 가맹점은 이번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네. 여전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골프존 오늘 시장에서는 1%대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93,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저희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
점 시장가로 좀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중장기 이평에 딱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11만 4천 원대를 좀 말씀을 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8만 7천 원대만 이탈하는 흐름만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바닥권에서 추세가 잡힐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손절가는 8만 7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골프존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11만 4천 원 그리고 손절된 8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운용 기간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 운용 기간은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이제 보통적으로 골프존은 제가 단기성으로 보고 좀 가져 나왔기보다는 올해 하반기까지 좀 충분히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퓨처엠이랑 똑같은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볼 만한 위치에 좀 있고요. 만약에 좀 고점 밸류 대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성으로 좀 보고 가지고 나왔을 텐데 지금은 바닥권에 거의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성장 동력이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 주가 상승폭도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길게 가져간다면 올해 한 4분기까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좀 나는 스윙 관점으로 보겠다 하시면은 한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골프절에 대해서 짧게 보신다면 3분기 그리고 좀 길게 보신다면 4분기 이후까지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은 약세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0.94%의 내림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456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더 크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63%의 내림세로 821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164억 원, 기관이 2,303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4,294억 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2,770억 원, 기관 투자자들 1,040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3,872억 원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수요가 아직 들어와주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지수가 뭐 올라간다 하들 아니면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한들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대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랑 엊그저께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상승을 해줬지만 그때 당시에 그만큼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 곳에 몰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하락 대비해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다고 해도 그 평균치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CPI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오늘 시장이 좀 눌리고 있는 경향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CPI 부분들 대비해서 뭐 이 부분을 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관점은 좀 아니고요. 그렇다고 호재도 당연히 아니고 지금은 좀 중립적인 재료에 인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고환율 부분들이 좀 꺾이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야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오기 전까지는 일단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기도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 여전히 좀 유지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1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좀 선행돼야 할까요? 사실 지금 부분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현재 매파적인 스탠스에서 좀 비두기파적인 스탠스로 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적으로 지금 시기에 환율이 고점 갱신 부분들이라든지 고환율만 유지가 안 됐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외국인의 수요도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환율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부분들이 환차익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이 압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별로 밸류만 놓고 봐도 싼 가격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외국인도 그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압박을 넣어준다는 부분들은 아직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치를 전망을 보고 국내 증시에 수급을 넣어줄 만한 아직 이벤트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성이 딱히 없고 2차 전지가 줄지은 악재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를 못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상대적으로 민감한 악재들은 전부 다 반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가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 시그널을 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행인 점은 오늘 시장이 하락하긴 하지만 민감한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됐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여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 속에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양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 상승한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보험 업종과 음식료, 섬유 의복 업종 정도가 강보합권 내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 업종 모두는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더 적습니다. 유통과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는 다음 주에 대한 전략 투자 봐야 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는 반등 여력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인해 보자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님께서는 건설 등 장기 투자주를 찾아서 산만리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실적 호조 섹터 위주로 대응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도 뭐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코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은 단기성으로 접근하면 뭐 테마성 말고는 딱히 뭐 접근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좀 가치 투자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시기인 점은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지금 찾아서 지금은 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부터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저도 또 반도체는 여전히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여지없이 좀 변함이 없고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일단 전일 CPI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에너지 품목이 좀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스라엘 지금 전쟁밭 이 부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유가가 한 $100까지 추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이 전쟁밭 같은 경우는 한정적인 재료로 봐야 되죠. 네. 결국엔 전쟁 같은 경우도 좀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이번에는 좀 끝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좀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스탠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실적 시즌에 도래를 하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가 순조롭게 좀 스타트를 끊어줬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줄지어서 실적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충분히 선방을 해줄 만한 전방 업체들의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증시의 수급 자체는 한번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연준 위원들의 좀 매파적인 수위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11월 FOMC 전까지는 특별한 이벤트성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의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물가는 뭐 잡히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수요 둔화폭 자체가 굉장히 좀 더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장도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저는 시장이 뭐 떨어져봤자 크게 떨어지는 폭은 많이 없을 거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이 좀 중장기적인 투자로는 메리트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오히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투자 메리트가 있겠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에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반도체는 일단 봐야 할 거고 추가적으로 볼 섹터는 없을까요? 저는 지금 자동차 섹터도 일단은 네.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인데 사실 좀 피크아웃을 지금 우려를 하기에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가 여전히 너무 싼 밸류를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게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EV 수요를 지금 걱정을 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시기인 점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기아 같은 경우가 인도 시장에서 수요가 좀 많이 둔화가 됐거든요. 3분기에. 근데 이 부분들은 보통 이제 소넷이라는 차량에 대해서 주력 제품을 인도에서 밀고 있는 제품인데 네. 이 제품이 올해 하반기에 신모델로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좀 심리라는 부분들 자체가 내가 기존 차량에서 신모델 차량들이 나오게 되면은 구매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풀체인지를 한다든지 페이스리프트 부분들을 통해서 차량이 바뀐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 차량 대비해서 신차를 사지 기존 차를 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는 단기적인 수요가 둔화가 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인도 시장 쪽에 좀 공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인도 시장의 수요가 확실하게 폭증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주가는 지금 굉장히 좀 싸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이 소넷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인도 시장에서 밀고 있는 주력 제품군이 총 3대입니다. 3대 중에서 올해 하반기에 2대가 신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의 판매량은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네. 있고 여전히 이 수요는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싼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아만 놓고 봐도 지금 PBR이 1배 수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단 부분들이 줄어든 부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전히 견조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보다 많은 탄력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부분에서 한 차례 관망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단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줄지은 악재가 전부 다 주가에는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네. 그렇다는 것은 수요만 둔화가 확실하게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지금 부분에서 추세를 다시 잡아줄 의향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분들한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구간인 점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좀 고점에서 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인다기보다는 일부분 비중을 좀 확대를 해보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완성차 업체들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봤는데 부품주 단까지도 살펴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부품주가 실적이 찍히기는 가장 먼저 찍힙니다. 네. 부품주 같은 경우 수요가 당연히 빠르게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밸류 대비해서는 실적이 찍히는 게 좀 빠르죠. 뭐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인 조정폭은 부품주나 완성차랑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정폭 자체가 같이 나온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부품주들의 실적이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해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품주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가치성은 굉장히 좀 크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완성차 같은 이런 대형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단기성으로 보기보다는 네.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좀 높고요. 반대로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시가총액 낮은 밸류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급등력이 강합니다. 유통 물량수가 적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단기성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부품주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뭐 대표적으로 성화이텍, 화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실적을 못 내는 기업들도 전혀 아니고 현대차랑 기아의 주력 모델로서 지금 공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배터리팩까지 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많이 빠졌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다시 주가가 되돌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거기에서도 가장 빠르게 나오는 것은 부품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실적이 찍히면서 주가 되돌림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짚어주신 만큼 투자 의결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한원시스템과 원택 이수 앱지스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원택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장이 되는 만큼 다음번에 재접근은 유효하겠다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골프존을 짚어주셨습니다. 7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신제품 출시 효과로 우리나라와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 접수할 예정이니까 이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짜봤는데요. 다음 주 시장의 승부수로는 자동차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